조지아주에서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소녀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열린 심리에서 그 변호사는 당국이 공개한 것보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 사건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종의 불량 경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대 소녀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정보가 잠재적인 새로운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엔크라인 제공, 언더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2025년 7월 어머니와 새아버지 살해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오늘 패트릭은 조지아주 캐롤턴의 법정에 다시 한번 출석했습니다. 캐롤턴은 애틀란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녀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션 후버입니다. 그는 라토야 윌리엄스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라토야 윌리엄스는 더 이상 조지아주 공공변호인실에 소속되지 않고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후버는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총기, 다른 용의자, 다른 관련 인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다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8월 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그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변호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밝혀진 충격적인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Willie Walker Road, Purpose Friday, I've heard of. 2025년 2월 20일 911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심정지에 대한 신고입니다. 심정지와 관련된 신고입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져보니 차갑고 CPR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상한 점 없으며 경찰이 출동 중입니다. 우리는 제임스 브럭과 크리스튼 브럭의 집에서 걸려온 911 신고 전화를 듣지 못했지만 신고자는 17살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6살 난 여동생이 부모님이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접수원에 따르면 신고자인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브럭 부부의 몸이 차가웠고 주변에서 수상한 점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 체포 이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저희의 이전 보도와 이 사건의 주요 인물 인터뷰는 로앤크라임 플러스 앱의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 사건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월 2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캐롤 카운티 보안관실 부보안관들이 도착해 브럭스 부부가 침대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합니다. 부보안관들은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슬픔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교회 추모식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와 제임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해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연설은 수사관들과 패트릭 가족, 그리고 사라 그레이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제 생각입니다. 저를 가장 힘든 악몽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저의 가족, 일명 저의 카터필러, 그리고 저의 조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샤, 브리, 네이트, 마이크, 킴벌리, 헤이즈, kit볼리, 케이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아버지와 제이미 베넷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이미의 엄마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래요. 미안해요. 방금 그 연설에서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감사 인사를 전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해요. 수사관들은 미안해요를 경고신호로 보고 그녀가 연기한다고 믿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몇 달 동안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 7월 캐롤 카운티 당국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크리스틴 브럭의 17살 딸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체포되어 살인 2건과 가중폭행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산더미 같은 증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폴더는 꽤 얇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의 친아버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DJ이고 그는 지난 7월 저희와의 첫 인터뷰들 중 하나에 응했습니다. 그는 딸이 100% 무죄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녀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신문실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셰리프 사무실로 자수하러 데려갔고 그곳에서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브록스 가족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라의 편에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데니스 놀란이라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 브록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녀를 체포하는데 4달이나 걸렸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시간 지연이란 만약 그들이 뭔가 실질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초기 수사에서 뭔가 나왔다면 그들은 그녀를 즉시 체포했을 겁니다. 가족 간의 역학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가족이 사라의 편은 아니며 저는 크리스틴 두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임스 브록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틴은 삼촌이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을 전혀 다르게 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번 그녀가 여러분이 아는 사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제 크리스틴의 어머니 킴벌리 볼링입니다. 그녀는 지난 8월 보석신문 중에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제 형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침대에 있을 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고 2사람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지금 그건 감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브록스 부부가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당국의 한 911 신고 전화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접수원은 브록스 부부가 만졌을 때 차가웠고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타살 정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범죄 현장 사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바디캠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8월 심리에서 판사는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의 보석을 기각해 그녀는 계속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심리 몇 시간 후 대배심은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을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2건과 가중폭행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 판사는 2026년 1월 로우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그 후 8월 3일 로우 변경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그 날짜에 준비가 된 듯 보였지만 오늘 법정 심리에서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의 새 변호사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큰 폭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단순히 증거 보관 절차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GBI, 보안관 사무실, 경찰서 등과 관련된 훨씬 더 큰 문제였고 전반적인 증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 변호인은 재판을 다시 미뤄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패트릭 사건에 새 팀이 투입되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후보는 지난주에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2025년 2월 그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제가 경찰 측과 만나 물리적 증거를 검토할 때 그들은 지역 경찰 소속 경찰관에 추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경찰관이 다른 보고서에도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찰관은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정보와 윌리엄스 씨의 정보를 보면 이 경찰관은 보고서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지난주에 검찰청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튀렸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저를 바로잡아 줄 겁니다.
제 이해로는 이 경찰관이 총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총이 어떤 사람이 전당포에 맡겼다는 직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는 검찰로부터 모든 메모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따라가 보니 그 총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경찰관은 그 총을 검사한 뒤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또 다른 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직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경찰관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서 이른바 살인 무기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살인 무기를 확보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변호인 측에서 수사 대상에 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총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총이 있었고 한 경찰관이 그 총이 전당포에 맡겨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패트릭의 이전 변호인단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무기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검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 명의 일탈한 경찰관이 한 일인지 그가 정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그 직감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2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정말 금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전당포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고 제 팀을 데려온 이후로 우리가 밝혀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패트릭을 경호하는데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들을 가진 곳은 검찰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문제가 있네요. 저는 그게 작은 문제라 생각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점점 커져 큰 문제가 됐습니다. 금요일 기준 일부 경찰관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윌리엄스 법무장관과 당시 저를 위한 법무장관에게 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다른 총기들이나 다른 용의자들, 다른 접촉인물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다른 연관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례는 법원에서 다투는 부분이라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입장은 이 사건이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패트릭 양이 부군 중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그녀는 어려운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의 나이로 인해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 그리고 정상 창작 요소, 새로운 정보, 다른 무기나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깊이 파헤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뿐 아니라 고난 심리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조사 중인 정상 창작 요소는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경찰관들이 특히 이 사건의 수석 수사관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찬작 쟁점은 그녀의 나이, 양형, 그리고 공소 측의 주된 입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BI의 증거와 더 많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세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살인범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어떤 불량 경찰관이 처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재판 몇 주 전에 갑자기 기억해냈단 890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새로운 총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새로운 법의학 증거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새로운 연락처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후업이 범죄의 성격상, 그리고 패트릭 양이 잠재적으로 2번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석방 가능성도 없이 말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밝혀낸 모든 정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거나 더 많은 것을 밝혀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그녀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모든 부분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건 20년, 30년 후에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가진 다른 경찰관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길 바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고 저와 검찰 측 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법원에서 추가 질문이 없다면 저희는 딜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팀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이 다시 한번 연기되어야 한다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반박했으며 패트릭의 새로운 변호인이 실제로는 2월에 선임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언급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양형 참작이나 디박스 문서와 관련된 문제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새로운 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새로운 팀을 구성했고 전문가를 교체하고 싶어 하지만 이걸 6월 2 되어서야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3월에도 하지 않았으며 4월에도 5월에도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이 넘어서도 그들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전문가를 교체하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그때 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전 변호사인 윌리엄스 씨는 사건을 맡자마자 매우 빠르게 셰이퍼 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6개월 동안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셰이퍼 박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문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다면 이미 6개월이 있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아직 21일이 남았고 배심원 선정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축에 적용되는 10일 기한 안에 아직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DFACS 기록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 DFACS 기록을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이미 제출된 것들의 중복입니다. 그 문서들 중 피고인과 그녀의 이력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이미 제출되었고 이미 셰이퍼 박사가 검토했으며 우리가 2월에 이 사건을 위해 고용한 주측 전문가도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패트릭의 나이와 관련된 형량 문제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사망했을 당시 16세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주측에 유리한 판결이 8월이나 9월 또는 그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은 언제든지 형량 선고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이 이러한 형량 문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우려에 대해 검찰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에서 검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총이 살인 무기가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로 GBI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 언급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 테스트 절차와 검사자들이 과정 중에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월 중순에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작업 중이지만 우리가 그 문서들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6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측이 그 문서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도 그 문서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문서들은 주측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그 문서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출된 추가 자료와 관련된 남아있는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불량 경찰관이 없습니다. 변호인 측의 과장된 표현은 감사하지만 저희에게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 경찰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이나 다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를 검사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총기를 검사했고 나이빈을 통해 확인했으며 해당 총기에 대한 모든 적절한 검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 여러 총기를 검사했으나 문제의 총기는 없었습니다. 이 총기는 변호인 측이 금요일 전에 몰랐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총기들과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 확인해야 할 인물이 2명 생길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법 집행관들입니다. 그들은 여기 올 것입니다. 주측이 그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 측이 자신들의 입증 단계에서 자신의 소환 권한으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규칙은 열흘 요건입니다. 지금 제가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주측이 이 사건의 연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상으로도 법원이 이 사건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정유의 필요가 이 사건의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8월 3일에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저는 그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칙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일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21일 남았다는 것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와주의 증거 개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주측 정보는 재판 10일 전에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기준으로 21일이 남았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포함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상대 변호인 서면의 언급을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한 통화 기록을 막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일부터 그 시각까지의 모든 자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들이 자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다음 주 그녀의 통화 기록을 넘기고 싶지만 없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변호인 측은 발언 기회를 받아 검사 측이 총기 테스트에 사용된 총이 살인에 쓰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증거를 실제로 이제서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이 총입니다. 이 총도 다른 총들과 동일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총들 중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찰관이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검찰 측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이걸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 총도 다른 총들과 똑같이 테스트했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돌려줬다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떻게 이른바 직감이라는 걸 갖게 됐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중살인 재판 중인데 불량 경찰관들이 아무도 몰랐던 증거를 직감으로 찾았다며 가져왔습니다. 검찰은 그런 말조차 안 했죠.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총이고 실제 사용되거나 압수된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배심원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먼저 왜 처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을 더 미루는 결정에 대해 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의도는 그 명령을 여러분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늦어도 수요일 정오까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내일 오후까지 그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수요일 정오까지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내일 오후까지 그 명령이 준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이 판사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연기될지 아니면 사라 그레이스 패트릭이 다음 달에 그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